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은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고명환 지음, 출판사 라곰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명환, 10년간 꾸준히 연매출 10억 원 이상을 올린 골목장사의 고수이자 장사, 집필, 강연, 진행, 공연 등으로 돈의 선순환을 만들어 경제적 자유를 이룬 돈으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교통사고로 사흘 안에 죽을 거라는 의사의 경고에도 끝내 삶을 붙잡은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책 읽기였다. 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부를 이루는데도 내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10시간씩 책을 읽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자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 책은 지난 20여 년간 치열하게 공부하고 실천하며 깨달은 이야기, 돈을 버는 마음가짐에서부터 돈을 불러 모으는 습관, 삶의 구조를 바꾸는 방법까지 담아냈습니다. 난 끌어당김의 법칙을 늘 체험한다. 난 남산에서 그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있을 뿐인데 연락이 온다. 이건 미신이 아니다. 과학이고 자연이다. 사소한 시간이 꾸준히 쌓여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난 매일 남산에 와서 책을 읽는다. 책을 읽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끌어당겨진다. 많은 사람이 내게 비결을 물어본다. 내 인생이 장사로 인해 바뀌었던 것, 내가 돈에 끌려다니는 대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부의 선순환을 만들었던 것은 꾸준히 쌓아온 내공 덕분이다. 내공은 어떻게 쌓이는가? 4번의 사업 실패와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해왔던 독서가 나의 내공이 되어주었다. 난 오늘 또 출근 전 30분 동안 책을 읽는다. 그리고 247번째로 아침 긍정학원을 외쳤다. 내가 1000번째로 아침 긍정학원을 외치는 날 엄청난 것들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돈과 독서에 관한 책이다. 결국 책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한 얘기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다. 돈에도 성격이 있다. 나쁜 돈, 허망한 돈은 금방 사라진다. 하지만 돈의 선순환을 통해 벌어들인 건강한 돈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삶의 구조도 바뀌어 신나게 일하는 동안 통장에 돈이 왕창 들어와 있을 것이다.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가? 난 요즘 10,000원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오전 7시에 도서관에 와서 밤 11시에 집에 돌아갈 때까지 밥을 2번 먹는데 8,000원, 커피 한 잔 마시는데 1,500원을 쓴다. 난 아마 남은 생의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보낼 것 같다. 99세까지 계산해봐도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심지어 이미 그만큼의 돈은 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세상엔 돈을 쓰면서 즐기는 법도 있지만 돈 없이 더 즐겁게 누리는 방법이 훨씬 많다. 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라는 말을 47이 되어서야 이해했다. 이제는 몸의 쾌락보다 정신의 쾌락이 훨씬 좋다. 나는 독서를 하며 내가 30억짜리 사람임을 알게 됐다. 더 벌 수도 없고 더 필요하지도 않다. 30억보다 더 많은 돈은 내게 스트레스를 준다. 내가 만약에 300억을 목표로 장사를 하고 독서를 했다면 지쳐서 포기했을 것이다. 목표를 세우려면 지금의 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 독서와 사색을 통해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목표만 정확하면 성취하는 길은 쉽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니까. 실패하는 이유는 내 능력치보다 목표를 크게 잡기 때문이다. 그건 목표가 아니라 꿈이고 희망이고 환상이다.
필요한 만큼만 벌면 된다. 그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말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버리자.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자유는 없다. 돈을 밀어내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운 사람이 창의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보다 돈을 더 잘 벌 수밖에 없다. 이게 돈의 법칙이다. 난 돈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필요한 힘이다. 돈이 더 벌리는데도 안 벌 수 있는 힘, 내 능력치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난 그게 싫다. 내가 가질 만큼만 가지면 된다. 그리고 남은 시간엔 책을 읽겠다. 돈을 마다하고 책을 읽을 때의 기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도 느껴보기 바란다. 저항하자.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 당신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돈에 끌려다니며 살았는가? 다르게 생각하라. 돈을 밀어내면 돈이 저절로 따라온다. 자, 눈을 감고 행복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그려보라. 멋진 집, 좋은 차, 화목한 가정, 해외여행 같은 것들이 그려지는가? 그렇다면 당신도 자본주의에 세뇌당한 사람이다. 행복은 무언가를 만들며 느끼는 성취감이다.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룰 때 인간은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 우린 행복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내게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돈은 한 달에 10권 정도의 책을 살 수 있는 20만 원 정도다. 나에게 질문 하나만 잘 던져도 인생이 바로 변한다. 내 연봉이 2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하루에 100번씩 물어보면 뇌는 결국 답을 찾아낸다. 절박하게 내 가족을 당장 먹여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시궁창에 갇혀 사는 우리 가족을 내가 일으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계속 물어보면 결국 우리의 뇌는 답을 찾는다. 세상 일은 딱 2가지로 구분된다.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받아들여야 하는 것. 내가 로또에 당첨되고 코인이 수천만 배 오르는 것은 운이 좋은 것도 기적도 아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을 만들어내는 기적은 다르다. 기적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하루 30분의 독서가 쌓여서 기적이 일어난다. 수컷 나방은 자신의 소명을 안다. 자신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모를 암컷 나방을 만나 짝짓기를 하고 자신의 이세를 생산하는 것이다. 목표를 알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별을 보고 아름답다고 감탄해도 쳐다보지 않는다. 수컷 나방의 모든 신경은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암컷 나방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이 좋다고 말하는 목표가 아닌 나 자신만의 목표를 찾아 떠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나만의 암컷 나방을 찾아야 한다.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고 일하는 시간 자체가 행복한 일, 그런 일을 찾아라. 그 일을 찾아 그 방향으로 달려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 나를 도와주고 없던 돈이 생겨 내 일이 성공하도록 힘이 되어준다. 내가 몸소 경험했던 너무도 짜릿한 일들이니 믿어도 된다. 이젠 미리미리 하자. 급하고 중요한 일은 미리미리 해야 한다. 당신은 알고 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그 일을 생각하며 미리미리라고 외쳐라. 몸이 안 움직이고 게을러질 때 바로 외쳐라. 미리미리 그리고 바로 행동에 옮겨라. 미리미리 하는 게 좋은 이유는 그만큼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이다. 미리미리 습관으로 장착하자. 하루 전날 밤에 다음날 계획을 미리미리 짜놓자. 지금 당장 미리미리를 외치고 그 일을
대면하라. 당신의 눈앞에 펼쳐놓아라. 그리고 그냥 시작하라. 왜를 어떻게로 바꾸면 답이 보인다. 왜 손님이 없지? 이것을 손님이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살이 이렇게 찌지? 이것을 살이 빠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늘 돈이 없지? 이것을 10억을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난 책을 읽어도 변화가 없지? 이것은 책을 통해 내 임계점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바꾸어 보아라.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문제까지 모든 것에 적용하라. 저절로 어떻게가 입에서 나오도록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왜는 딱 한 번만 사용하라.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모든 문제는 해결 방법이 있다. 무조건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어떻게로 해결해가면 결국 큰 문제도 풀린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라.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적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된다. 식당 주인은 돈을 벌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답을 아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아서다.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라.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만나지 마라. 나가지 않아도 되는 모임에는 가지 마라. 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은 하지 마라.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은 먹지 마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늦잠은 자지 마라.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하지 마라. 특히 험담은 하지 마라. 큰 교통사고 이후 난 방송이 아닌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독서는 3,000권 이상의 독서 내공으로 쌓였고 난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가지게 됐다.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책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사고 이후 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았고 지금까지 1초도 끌려다니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지금 당신에게 닥친 고통,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짐은 어쩌면 당신을 살리기 위한 고통이고 짐인지 모른다. 나의 교통사고가 지금의 인생을 만들어준 것처럼 아프리카 부족이 들고 다니는 무거운 돌이 그들의 목숨을 살리는 돌이 되어준 것처럼 말이다. 어둠이 커야 진정한 밝음이 된다.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아픈 것을 견뎌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만의 방법이 있다. 바로 견디는 방법이 아니라 즐기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다가올 오늘에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돈도 마찬가지다. 오늘 가진 돈으로 오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오늘 가진 돈이 적다고 불평하며 불행해하는 사람은 다가올 오늘에 1,000알을 가져도 적다고 불행해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법칙이다. 행복도 습관이고 불행도 습관이다. 자꾸자꾸 행복하다고 말하라.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라. 단 행복하라를 즐겨라로 착각하지 마라. 즐기는 것은 행복의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성취의 행복을 느껴야 한다. 행복의 비결은 딱 2가지, 성장과 감사다. 성장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 뭘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성장하는 사람은 시간에 끌려가지 않는다. 시간을 지배한다.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감사다. 고난과 실패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하라. 고난 중에도 감사할 거리는 얼마든지 있다. 주변에서 감사한 것을 찾아보라.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축복이다. 성장과 감사는 삶의 원동력이다.
성장과 감사만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따라온다. 성장의 기쁨을 느껴보라. 감사의 평온함을 느껴보라.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알고 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반대로 하면 된다. 카페에서 달달한 게 땡길 땐 반대로 건강한 음료를 마셔라. 좀 더 자고 싶을 땐 반대로 바로 일어나라. 좀 더 먹고 싶을 땐 반대로 숟가락을 내려놓아라. 고객에게 화가 날 땐 반대로 더 친절하게 대하라. 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생각이 들 땐 반대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자. 막 돈이 쓰고 싶을 땐 반대로 우량주를 한 주 사자. 여기까지만 읽고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될 땐 반대로 한쪽만 더 읽어라. 사람에게 속아서 화가 날 땐 반대로 용서하라. 저놈 때문에 일이 잘못됐어 라는 말이 나오려 할 땐 반대로 자기 탓으로 돌려라. 청개구리는 반드시 성공한다. 욕망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4번의 실패를 겪고 지금의 가게를 시작할 때 트렌드를 공부하며 신중하게 업종을 선택한 것이다. 책을 읽고 모든 트렌드 분석 후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겨울 장사보다는 여름 장사,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 두 가지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다. 또 하나의 중요했던 비법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가게에 출근해 더욱 열심히 일했고 책도 더 열심히 읽었다. 이런 노력이 뭔가를 끌어당겼다. 세상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은 소위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내 경우 병원에서 책을 50권 정도 읽었을 때 첫 번째 임계점을 돌파하는 느낌을 받았다. 아침 긍정학원을 50일 정도 외쳤을 즈음 나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다. 이유는 얼마가 적당한가? 사마천 사기열전에 있는 구절이다.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이나 탐욕스러운 상인은 본전의 3분의 1을 이익으로 챙기고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상인은 5분의 1을 이익으로 얻는다. 내가 장사를 해보니 아주 정확한 말이다. 30% 수익을 남기면 문제가 생긴다. 주로 주변 사람이 떠난다. 손님도 떠나고 직원도 떠난다.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수익률은 20에서 29%다. 고객도 만족하고 사업자도 만족할 수 있는 수치다. 20% 이상 남으면 주변에 나눠줘야 한다. 그래야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다. 적당하다는 것은 상인도 좋고 소비자도 행복하다는 말이다. 이익률을 정했다면 어떻게 그 수치를 만들 것인가? 모든 이익은 원가, 기획 단계에서 결정된다. 당신은 원재료비를 계산할 줄 아는가? 한 그릇 팔면 얼마가 남는지 계산할 수 있는가? 철저하고 섬세하게 원가 기획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요리의 핵심은 빽이다. 뺄수록 깊은 맛이 난다. 우리 삶도 그렇다. 뭔가를 더 가질수록 삶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버릴수록 행복하다는 정리의 마법이다. 장사가 안 되면 메뉴부터 늘릴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메뉴를 줄여야 한다.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딱 한 줄만 챙기자. 책을 다 읽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수천 페이지가 넘는 사기 열전을 읽고 남긴 한 줄은 내가 남에게 준 것은 바로 잊어버리고 남에게 받은 것은 꼭 기억하고 살자였다. 또 1700페이지 분량의 돈키호테를 읽고 나서는 행운은 빼앗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력과 용기는 빼앗지는 못할 것이야 라는 한 줄을 간직했다. 똑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에 따라 간직해야 할 문장이 다르다. 내 문장을 찾아야 한다. 딱 한 줄이면 된다. 욕심 부리지 말자. 내가 고전을 읽는 이유는
세뇌당하지 않은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다. 세뇌당한 뇌는 직관이 없다. 보거나 듣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직관이다. 그런 직관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 문제는 그렇게 끌려다니면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세뇌당한 뇌는 겁쟁이를 만든다. 결국 죽음 앞에서야 알게 된다. 죽음이라는 송곳은 세뇌당한 뇌를 찔러 정신을 차리게 하는 유일한 생각이다. 난 30대 교통사고로 죽음 바로 앞까지 가봤다. 그때 느꼈던 후회 때문에 고전을 읽는다. 생각의 차이가 수입의 차이를 만든다. 직급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은 이유는 생각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연봉 3천만 원을 1억 원으로 올리려면 가장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독서를 통해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공부머리 독서법의 저자 최승필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평소에 생각을 길게 하지 않아요. 주로 오늘 뭐 먹을까? 뭐 입지? 왜 카톡 확인을 안 하지? 이런 정도의 짧은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시간 동안 내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독서다. 왜 그럴까? 책은 계속 질문을 던진다. 책을 읽는 내내 나의 뇌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생각이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진다. 이렇게 단련된 날카로운 생각으로 임계점을 뚫고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어떤 분야를 알아야 할 땐 같은 분야의 책을 여러 권 읽어야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땐 다양한 분야를 섞어서 읽는 게 좋다. 책의 내용이 서로 섞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행운은 초반 10분에 오지 않는다. 창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창업에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다. 위기를 넘기고 절정에 달해야 돈이 벌어진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위기 단계 가기도 전에 포기하곤 한다. 아이디어가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다.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은 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결정해야 한다. 내가 결정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책, 아이디어, 확신, 실행, 책. 이 선순환의 사이클을 내 몸에 장착하자. 하루 4시간씩 1년이면 된다. 이 정도는 읽어줘야 내가 변한다. 꾸준함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투자에서 말하는 복리의 마법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갖는다.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전공과 관련된 책에서 얻어진 아이디어들은 내 일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고 내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에서 번뜩하고 떠오른 아이디어들은 내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월급에 100만 원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아침에 2시간 일찍 일어나라. 그거면 된다. 간단하다. 평소 일어나는 시간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라. 1년이면 충분하다. 월급 외에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질문을 던지고 책을 읽어라. 100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뭔가를 알아낼 것이다.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나면 꿈 같은 시간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조급하면 긴장하고 긴장하면 실패한다. 돈을 빨리 벌겠다고 덤비면 덤빌수록 돈은 도망간다. 당연하다. 돈을 빨리 벌려 할수록 무리수를 둘 확률이 크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빨리 벌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더 나아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지워야 한다. 돈은 벌려고 덤빈다고 벌리는 게 아니다. 돈은 버는 게 아니라 저절로 버는 것이다.
돈을 쫓지 말라고 하는 이유다. 돈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 돈은 가치가 있는 곳에 나타난다. 고로 돈이 나를 따르게 하려면 내가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요행은 없다. 지름길도 없다. 공부밖엔 답이 없다.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트렌드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무서워하지 말고 미리 지치지도 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도 할 수 있다. 집중력 있게 딱 3년만 미쳐보자. 난 책에 미쳤었다. 3년간 매일 책을 읽어 연간 200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 그때 나는 부쩍 자랐다. 딱 3년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고명아님의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책 속에는 서민갑부 고명아의 생각법, 독서법, 장사법이 기록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